자, 하겠습니다. 신엘리트론. 는 뭐라고 하냐면, 자, 올라가 볼게요. 첫 번째 고전 엘리트론 있어 없어? 그분들은 세상에 누가 있다? 엘리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엘리트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파레토가 뭐라고 하냐면, 엘리트는 어떤 분야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트예요. 근데 엘리트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엘리트가 누구냐 물어봤는데 그냥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증명은 안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야? 일명 통치 엘리트론이야. 이 사람은 그 엘리트가 누구인가를 증명했어요. 그래, 헌터는 누가 엘리트다? 기업 엘리트다. 반 밀즈는 뭐라고 그래? 군산 복합체가 엘리트라고 증명을 했죠. 근데 이분들은 안 그래요. 엘리트가 누구인가 증명한 게 아니고 그냥 엘리트는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증명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를 설명을 해요. 그럼 어떻게 지배했다는 거야?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권력 행사해요. 근데 불리한 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못 나오게 막는다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고전 엘리트론하고 통치 엘리트론은 엘리트가 누구인가를 증명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증명한 게 아니라 엘리트가 어떻게 지배하는가를 설명해요. 어떻게 지배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요건 나한테 괜찮은 문제야. 이런 문제는 어때? 자기 유리하게 나오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반면 어떤 문제는 논의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못 나오게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이게 바로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누구다? 다른 뭐밖에 못 봤다? 유리한 것을 자기 유리하게 만든 건 봤는데 불리한 것을 억압한 걸 못 봤어요. 시험에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달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게 기출 지문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 뭘 봤어? 밝은 건 봤어요. 뭘 보지 못했어? 어두운 걸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문헌조사했는데 안 나오는데 어떻게 문헌조사가 돼? 그래서 못 봤다는 거야 이게. 참, 나는 그 교수님이 그런 멘트로 문제 내는 거 참 센스 있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어떻게 그렇게 문장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하고. 나는 이 문장이 어떤 책에 있나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냥. 교수님들이 되게 교과서에 있는 표현 내는 거지 자기가 막 만들진 않거든요. 위험하잖아, 잘못했다가는. 자, 지위도 아니고 명성도 아닙니다. 누구인가를 증명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지배하는가를 증명했어요. 됐지? 어떻게 지배했다는 거야? 안전한 것은 유리하게 행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밝은 권력이야. 근데 불리한 건 못 나오게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이게 어두운 권력. 권력은 뭐야?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겁니다. 권력의 두 가지 얼굴이. 읽어보시고. 바흐라 바라치입니다. 여태까지는 바씨가 이분밖에 없었는데 요새 다른 바씨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읽어보시고. 62년도입니다. 누구의 반대명제다? 달의 반대명제야. 모든 게 다 논의되는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넘어갈게요. 자, 밝은 게 뭐라고? 이건 자기에게 유리하게 행사하는 권력이에요. 어두운 권력이 뭐라고? 불리하니까 못 나오게 막아버리는 권력이야. 막았기 때문에 실증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대체까지 내려갑니다. 5번 가니까 시네리트로는 누굴 파는다? 달의 다원론을. 어두운 권력을 간과했다. 이런 것들. 왜? 논의 안 되니까 6번처럼 실증 증명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대체까지. 또 이렇게 은밀하게 못 나오게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이 막으려면 시끄러워야 돼, 조용해야 돼요? 조용하고 은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내려가니까 은밀하고 조용하게 막을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어디서 막을까? 아예 의제가 되지 않게 막는 게 제일 좋아요. 그치? 근데 요새는 다 의제돼, 안 돼? 막을 수가 없잖아 지금. 지금 많이 좋아진 거야. 나는 왜 민주화 됐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좋아졌다고 생각하냐면, 어쨌든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는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검사가 뭐 하고 있는 다 볼 수 있잖아. 그거 자체가 민주화 된 거잖아. 옛날에 안 보였어. 또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기성 언론 아니어도 다양하게 봐, 안 봐. 옛날엔 안 그래요. 그냥 동아일보, 조선일보, MBC, KBS 안 보면 몰라. 그냥 걔가 나오면 그런가 보다 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냐면, 야, 뉴스에 신문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걔가 밖에 모르니까. 이게 권력이지 뭐야 이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혹시 MBC 뉴스 보고 또 KBS 뉴스 보시고 자기 견해 만들어요? 관심 없어 이제. 이 기자들이 이제 권력이 왕창 상실한 거야 지금.
왜 이제 유튜브 되게 많으니까 이제 다양한 권력이 있으니까 국어 자체가 민주화된 거 아닌가요? 난 그런 거는 되게 바람직하게 봐요. 물론 거기 이상한 것도 많어, 솔직히 말해서. 많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어쨌든 여기는 그렇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마무리할게. 제일 좋은 건 뭐다? 의제화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의제화되지 않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지? 옛날에 우리 순자 누나였으면 백 같은 거 뉴스도 안 나와요. 다 막았을 거니까. 근데 나오잖아, 지금. 그럼 이제 의제화되고 어떻게 막아야 돼? 결정 단계나 집행 단계에서 막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요. 그래서 밑에 있죠. 원리는 뭐다? 의제 단계야. 근데 모두 있다. 전 과정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찍을 때가 있어야 돼. 1번 의제론, 2번 결정론, 3번 집행론 찍으라면 누굴 찍어야 돼? 의제론 찍어야 돼요. 의제론 꼭 선택을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전 과정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옛날 문제는 주로 의제론으로 나왔는데 지금 전 과정으로 나와 있기 시험에 기출 봐봐.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지배자가 있는데 내가 자꾸 그분한테 약간 안 좋은 목소리를 말해요. 자, 그럼 제일 먼저 뭐 할까? 우리 베테랑 영화 봤어? 이걸 베테랑 2 나온다는데 걔가 어떻게 하나 또 궁금해요. 첫 번째 어떻게 했어? 팬다. 이게 폭력이야. 두 번째 어떻게? 돈으로 매수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 베테랑 영화 보시면은 백에다가 돈 담아갖고 줍니다, 이렇게. 됐지? 세 번째 뭘까? 그 사람 매도해. 얘는 부패 경찰이고 이게 매도함 이게 바로 편견 동원이에요. 우리는 금기시한 가치가 있어 없어? 친일과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말만 하면 친일이다 공산주의로 매도해 버려요. 근데 이것도 많이 먹었어 안 먹었어? 더 이상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면 새로운 절차 만들어서 우회적으로 막아버리는 게 뭐다? 이게 새로운 절차 수정이에요. 어제 보니까 그거 하시더만 무슨 수사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거기서 안 한다고 막아버리더만. 이건 기존 제도 이용한 겁니다. 됐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폭력입니다. 이거 일본 애들 위하고 한 거 똑같아. 무단 정치야. 폭력이다. 가장 직접적이에요. 두 번째가 뭐다? 권력이야. 매수한다든지 뭐 은사금 준다든지 이게 권력입니다. 세 번째가 편견 동원. 이건 뭐냐면 금기시한 가치들이 있어 없어? 이걸 가지고 우회적으로 막아버려. 이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데 이 사람 행동은 우리가 중시하는 기본 가치에 반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막아버려요. 일본 애들이 있잖아. 그 처음에 20년대 많은 애들이 이제 민족 지도 운동회 안 해.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본 애들이 이제 그 파견을 해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지배하는 운동가였어. 뭐냐면 이분하고 와갖고 친한 척을 해요. 친한 척 이거 미안하다. 내가 일본이 먹어서 이거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거 맞다. 그럼 얘도 이제 마음 열어 안 열어. 그리고 와갖고 뭐냐면 야 그래도 젊은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운동만 하다 보면 나중에 독립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니까 10년 정도 떠드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 말 퍼뜨리고 다니는 거 이제.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바뀌어버려? 변절자가 됐지 이제. 이게 합니다 이게. 독한 새끼들 그 새끼들을. 여러분이 20년대 우리가 민족 지도자로 배웠던 사람들은 30대 가면 전부 다 신일로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됐지? 자, 근데 이것도 안 먹혀요. 많이 당했어 안 당했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절차 만들어 우회적으로 막아버려. 요게 바로 맨 마지막 가장 간접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기존 제도 이용하는 거야. 기존 제도. 이건 기존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거 만들어 갖고 우회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거 구별하기 이거야. 기존 거 이용한다 2번이에요. 기존 거. 3번. 얘는 기존 게 아니라 새로운 거 만들어서 막는다는 게 3번이에요. 됐지? 그래서 1번, 2번은 구별하기 쉬운데 3, 4번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존 제도 이용한다면은 3번을 찍어야 되고 기존 제도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거 만들어서 막는다면 4번 찍어야 돼요. 요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이 뭐야? 제일 간접적이라고 그래요. 가장 간접적이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신다원론 조심해야 돼. 얘는 엘리트론 비판이 아니에요. 누구 비판이다?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이야. 자,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요. 그럼 기업의 특권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대기업이 우리나라 GDP의 90% 이상을 버는데 그 특권을 어떻게 안 인정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있어야지 돈을 많이 벌어올 거고 돈을 벌어와야 뭘 할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않나? 인정해야 돼. 또
정부도 엄청 커요. 그럼 정부도 절대로 뭐가 아니야? 중립적 심판자가 아니고 능동적 개입자예요. 자, 이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와 대기업이 한편이 돼봐요. 그러면 민주주의 깨지 안 깨져? 이 친구도 다원주의에. 왜 다원론일까?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다? 견제와 균형이야. 근데 자동 견제 균형된다는 게 옛날 다원주의예요. 얘는 자동 견제 균형이 안 돼. 기억나? 우리 옛날에 자유주의. 가만 놔둬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없어. 얘가 작동할 거니까 개입하지 말라가 옛날 자유주의야. 근데 안 되잖아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가격이 작동할 수 있게만 개입해줘. 나머지 누구한테 맡겨? 시장에 맡겨. 이게 신자유주의잖아. 똑같아요. 가만 놔둬도 균형이 된다는 게 뭐다? 옛날에 다원주의예요.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사회적으로 이미 불평등해. 더 이상 선거로는 균형이 안 돼요.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러니까 정부를 갈라가지고 정부 내에다가 노동부도 만들고 그다음에 환경부도 만들고 이런 부서 만들어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다양한 의견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게 만들자는 게 뭐다? 신다원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비판했잖아. 아니 국민권익위원장은 알겠는데 그분이 종교적으로 그걸 나도 별로 안 좋아 걔네들. 여러분 어때요? 동성애 좋아해? 난 별로 안 좋아. 옛날 논쟁됐어. 걔가 그러더라고. 왜 우리를 이해 못하냐? 그래 내가 그랬어. 왜 넌 날 이해 못하는데? 누가 더 자연스러운데? 물어봤어. 아니 그 생각해봐. 누가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너네끼리 자연스러워? 아니면 원래대로는 자연스러워? 난 내가 더 자연스럽다 생각해. 뭐 내가 널 이해 못하듯이 너도 날 이해 못하는 거야. 왜 못 받아? 나도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너는 그렇게 사는 거야. 난 그게 맞다고 생각 안 해.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맨날 다양성 얘기하면서 나도 다양한 거야. 내 의견도. 이거 싸웠어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미쳤어 내가 그때 열정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래? 도망가. 뭐 그렇게 살겠다는데 내가 뭘 하겠어 거기다. 넘어가는 거지 그냥. 내가 왜 싸웠나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니까. 술 먹으면서 막 밤새 가면서 논쟁하고. 미쳤어 지금.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병신새끼 그냥. 나야 나. 지금 살면 그 살아 하고 넘어가 그냥. 이거 살고 말고 내가 알 게 뭐야. 나 돈 벌어야 돼 지금. 바빠. 관심 없어 그거. 이해되지? 근데 그건 내고 이건 인권위원장이잖아. 그럼 그 사람 의견도 좀 약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려고 만든 부서잖아. 그렇죠? 요게 바로 뭐다? 신다원론이에요. 그래서 논점 뭐라고? 밖에서 안 돼요.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부적으로 다양한 견제 분화 장치 만들어 주자는 거야. 여기다. 부당거에서 그거 시켜줘도 못하게 물론 시켜주지도 않겠지만은 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 요 얘기가 바로 뭐다? 이제 신다원론입니다. 자, 개념 봐봐. 두 가지 편이다. 정부가 절대로 중립이 아닙니다. 수동이 아니야. 능동적이야. 두 번째, 기업의 특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니까. 그래도 민주주의야. 다원주의야. 뭐가 핵심이다? 견제와 균형 핵심인데 외적으로 이미 깨졌어요. 가만 놔두면 불평등 심해져 안 심해져? 심해지니까 어쩌자는 거야? 내부적으로 다양한 견제 만들자는 거야. 노동부도 만들고 여가부도 만들고 만들어서 서로 다 의견 들어올 수 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전체가 뭐가 될 거니까 균형이 될 거니까요. 요 얘기다. 이러니까 노동부도 있어야 되고 중소기업부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저 산자부가 힘이 대등할까? 절대로 대등하지 않아. 인원도 다르고요. 그래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으니까 그 사람 의견도 좀 반영해 주지 않을까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죠. 구조개혁 필요한데 중요한 게 나왔다. 외적으로 안 되니까 뭐 하자는 거야? 내적 견제장치 만들자는 게 신다원론이야. 신다원론은 엘리트론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더 이상 안 되니까. 자, 우리 지금 어디서 있죠? 수많은 사회 문제가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지 않아? 정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안 들어가는 거 논의하면서 다원론과 엘리트론 논쟁했던 거예요. 됐지? 자, 이 이론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이몬의 의사결정론. 사이몬은요, 인간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벨상을 받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사회 문제 되게 많아 안 많아?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식 능력에 제한이 있어 없어?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인식을 못해요. 다 못하고 일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키워드가 뭐다? 인간
능력이 한계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인간의 능력이 안 되니까 일부가 안 되는 건 설명이 되는데 왜 있잖아. 흑인 문제만 만나면 능력이 안 돼요? 요게 설명이 안 돼요. 그치? 일부가 들어가지 않는 건 설명이 되는데 왜 그 일부 문제가 맨날 흑인 문제야? 왜 흑인만 만나면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체제 이론이야. 우리 체제 이론 기억나? 세상은 AGI로 균형이 돼 있어. 여기나 너무나 많은 문제가 들어가 봐. 균형 깨져 안 깨져? 깨지니까 체제 문지기 조심 문지기가 하급자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장관들이야. 이런 분들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왜? 다 들어갔을 때 내부가 깨지니까 얘가 조절해 준다는 게 문지기 이론이에요. 근데 이 이론도 똑같은 비판받아. 왜 흑인 문제만 들어가면 깨지는데? 왜 흑인 문제만 얘가 막는데? 이걸 설명을 못 해요. 막는 이유가 뭐라고? 요 문제는 지배 엘리트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다는 게 엘리트론이에요. 신엘리트론. 자, 그래서 갈게요. 사이먼의 의사결정론 포인트가 뭐다? 인간 능력의 한계. 체제 이론은 포인트가 뭐다? 체제 내부 능력이 한계예요. 둘 다 능력 한계인데 하나 인간 능력이 한계고 하나 체제 내부 능력이에요. 됐지? 여기까지. 그다음 문지기 조심해야 된다. 이 문지기가 하급자가 아니라 최고 책임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됐지? 여러분 요새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잖아. 여러분이 공무원 됐는데 공무원 됐어. 여러분 대장이 장관들이겠죠? 근데 장관들이 와갖고 내가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인데 야 장관 시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시정하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가 시정하냐? 이 밑에 직원들 시정하지? 얘는 박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한마디 할 때마다 한 달간 야근이야 이제. 이런 문제를 얘가 좀 막아줘야 돼 안 막아줘야 돼? 아 그건 안 되고 이거 막아줘야 되는데 막지 않아 버리면 여러분 미쳐버릴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해봐. 하다못해 국장인데 장관한테 깨져가 왔는데 좀 막아줘야 될 텐데 그래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여러분이 힘들어 이제. 조합주의입니다. 이건 국가 중심이에요. 조합주의. 자 여러분 이 라이벌이 누구다? 다원주의야. 다원주의 누가 주도한다? 사회의 다양한 이익단체가 주도해서 합의함 국가는 따른다는 게 다원주의예요. 근데 봐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다양한 단체가 있는데 특히 경영단체와 노동단체, 소비단체가 있어요. 이런 단체가 힘이 대등한가요? 더 이상 타협으로 되지 않아요. 또 국가도 GDP의 절반 이상이 국가가 써요. 이러다 보니까 사회에 다양한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주도해요. 그래서 노동은 노동끼리 묶어가지고 조그만 기업의 노조, 단위 노조 묶어서 제일 위에다가 민노총이야. 민노총 대장이야. 또 한노총 대장이야. 그다음에 경영자 총협회 대장이야. 소비자 총협회 대장이야. 다 이렇게 묶어요. 묶은 다음에 요 대장을 누가 주도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모아요. 모은 다음에 국가 중심으로 합의해버려. 됐지? 합의만 한다면은 요 얘기들은 요 노조에 속해 있는 애들한테는 그대로 쭉 내려간다는 게 뭐다? 조합주의야. 누가 주도한다? 국가가 주도해. 국가 중심의 사회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익단체를 범주별로 조직화해요. 조직화해가지고 대장을 뽑은 다음에 이 대장들을 모은 다음에 국가 중심적으로 합의하게 만들어요. 합의만 되었다면 이 합의 내용은 요 속한 노조들에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뭐다? 이게 바로 조합주의야. 누가 주도한다고? 국가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을 만들어. 그치? 그리고 노조에 대한 독점권을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줘요. 독점권을. 독점권 주는 조건으로 요 노조가 국가와 정치 협조하게 만들어. 협조하게 만들어갖고 같이 운영하는 게 누구다? 조합주의라고 그래요. 다원주의와 라이벌이에게. 자, 그래서 다시 엘리트론 누가 주도한다? 소수의 지배 엘리트가. 다원주의 누가 주도한다? 다양한 이익단체들이. 조합주의 누가 주도한다? 국가가 가겠습니다. 조합주의. 국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회 각 분야가 뭘까? 노조, 경영자, 소비자, 공익단체 이런 단체를 분야별로 범주화시켜요. 그럼 이 사람들은 노조에 대한 독점권을 받아요. 독점 권력 받는 조건으로 국가에 협조를 해요. 경영에 대한 독점권을 받아요. 받는 조건으로 국가 협조하는 거야. 경쟁하는 게 아니고 협조 조건으로 받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국가 중심적이고요. 각 분야 뭘 준다? 경쟁이 아니라
독점권을 줘요. 그리고 얘는 구속력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이고 독점권 받다 보니까 비경쟁적이라고 그래. 왜 위계적이? 조심할 게 있어. 지네끼리 위계적이라는 게 아니고 요 내부적으로 요 대장이 합의에 오면은 요 밑에 있는 밑에 있는 구성원들을 그냥 따라야 돼요. 됐지? 그래서 위계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다원주의는 어때? 평등하고 얘는 아래 위에 위계적이고 다원주의는 경쟁적인데 얘는 독점적이고 다원주의는 자율적이고 강제력이 없는데 얘는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원주의 이익단체들은 비공식이지만 얘는 공식 참여자야 지금. 구속력이 있으니까. 읽어보고요. 자, 봐. 혹시 우리 국사 시간에 그 시전들 배워 안 배워? 자, 시전들은 국가가 만들었나요? 원래 있었는데 권한을 준 건가요? 원래 있었는데 권한 줬지. 이게 바로 뭐다? 사회조합주의야. 근데 무솔리니나 나치즘 같은 애들은 이런 게 아니고 국가에 만들어요. 만들었고 내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뭐야? 국가조합주의야. 그래서 대개 선진국은 뭐다? 사회조합주의, 개도국이나 전체주의는 되게 뭐라고 그래? 국가조합주의라고 그래. 그러면 이 조합주의는 다원주의에 비해서 누가 세다? 국가가 세요. 근데 이 조합주의 안에도 사회조합주의가 있고 국가조합주의가 있어. 그럼 누가 더 세다? 국가는 당연히 국가조합주의가 더 세요. 왜? 일방적으로 만든 거니까. 사회조합주의는 다양한 단체가 있었는데 정부가 합의에 그 권한 준 거밖에 안 돼요. 근데 국가조합주의는 다양한 단체를 누가 만들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만든 거야 지금. 관변단체처럼. 갈게요. 혹시 학교 다닐 때 뭐 걸스카우트나 보이스카우트 한 적 없어? 그건 약간 전체주의 냄새가 좀 있어요. 국가가 만들어서 조직화시킨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나는 걔네를 보면은 그 운동장에 왜 밤에 거기 자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부러워하기도 하고 막 저 새끼들 집에 안 가고 옷 입고 막 그러고 안 봤어 그거? 자, 조합주 읽어보시고 누가 주도한다? 정부가 주도해요. 이익단체 간 경쟁이 아니라 뭐 한다? 협력을 해요. 누가 다르다? 다원주의와 달라요. 다원주의 읽어보시고요. 자, 내려가니까 조합주의는 두 가지가 있다. 국가가 주도한 국가조합주의, 사회조합주의 있고요. 그 사회조합주의는 보다시피 뭐 한다는 거야? 사회 각각의 분야의 대표 모아가지고 합의하게 만들 거야. 이게 신조합주의라고 그래요. 나중에 문제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4번 중요합니다. 조합은 법적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익단체는 비공식이지만 조합은 공식이에요. 여기까지 한번 체크 한번 해봐. 공식까지. 남합니다. 자, 국가조합주의가 뭐야? 주로 어떤 국가다? 전체주의나 개도국. 국가가 일방적으로 만든 거야. 반면에 그게 아니고요. 노사가 있어.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합의하게 만들어주는 게 신조합주의라고 그래요. 대개는 선진국이에요. 그렇지? 자, 그럼 물어볼까? 왜 미국이란 나라에서 더 이상 다원주의가 안 되고 얘가 등장할까요? 70년 등장해요. 더 이상 기존의 다원주의 방식으로는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벌어졌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누가 주도? 국가 주도해서 합의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미국이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와요. 노사정위원회 가지고. 노사정위원회. 근데 요 노사정위원회가 힘을 못 써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노동자가 얼마나 다양한데 왜 노동자 대표가 민노총과 한노총이야? 걔가 뭔데 도대체? 아니 민노총 한노총 애들은 최저임금 안 받잖아. 근데 왜 지가 최저임금제 결정해? 최저임금제 누가 들어가야 돼? 여기 알바 전국 애들 데리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난 헤이리 보내자고 그랬어 옛날에. 헤이리 누군지 알죠? 걸었을 때 헤이리. 걔가 광고 나와서 시급 좀 올라 이 다음에 쫙 올라갔어 이렇게. 최저임금이 그때 한 6천 원이었거든요. 지금 10,000원 넘어갔잖아 지금. 나는 최저임금제 10,000원 넘어간 건 민노총의 힘도 아니고 한노총의 힘도 아니고 헤이리 힘이라고 생각해요. 많이라고 말해봐. 걔가 광고 나와서 쫙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봐봐봐 나중에. 헤이리가 그때 했을 때 한 6천 얼마였어요. 근데 한 10년 만에 쫙 올라간 거야 지금. 걔가 30 넘었더라고. 와 많이 먹었네 하면서 그냥. 헤이리 해가지고. 그 친구. 그때 내가 연예인들이 힘이 되게 세구나 그때 알았어요. 별것도 그렇게 했는데 안 됐는데 딱 한마디 아니고 쭉 올라가더라고. 어쨌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더 이상 이런 두 가지 노조 가지고는 다양성이 안 돼요. 누가 등장하나 그래서
네트워크가 등장해요. 이 조합주도 안 돼. 네트워크. 지금 네트워크 시대 이제는. 자, 갈게요. 자, 그럼 물어볼까? 항상 이 정책 의제로는 사회 중심적인가 국가 중심적인가? 여기서 이제 스펙트럼에 여기로 가면 누가 나와야 돼? 다원주의. 다원주의. 여기로 가면 완전히 엘리트론이에요. 근데 중간쯤 뭐가 있다? 사회조합주의나 국가조합주의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다원주의와 비교됩니다. 다원주의는 보다시피 다양한 단체 간의 자율적이고 경쟁이에요. 그렇지? 다양한 노조가 있을 수 있어 없어? 거기도 경쟁적인 거야. 근데 얘는 안 그래. 노조끼리 이게 묶어요. 묶어가지고 서열 잡은 다음에 합의했을 때 다 따라야 돼요. 요게 이제 강제적이고 뭐라고 그래? 수직적이야. 이 수직이라는 게 노와 사가 수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노 내에서 여기 속한 애들은 수직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노조 대표가 합의했을 때 다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다원주의 이익단체는 뭐다? 비공식이야. 권한이 없어요. 근데 조합은 뭐다? 공식 참여. 노사정위원회처럼 공식이야. 이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자율성 논쟁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가장 옳은 거네. 올해 문제네요. 다원주의는 권력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2번입니다. 자, 2번 중에 영역별로 다 엘리트가 달라요. 엘리트는 있어요. 다만 독점하진 못합니다. 맞는 말이고 답은 2번이겠네. 그 다음에 이익단체는 다양한 힘의 차이가 있지. 자, 물어볼까? 그럼 왜 이런 힘의 차이가 나올까? 국가가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규모가 다르고 자원이 달라요. 조심할 게 있다. 여러분 하나가 이익단체라고 할게. 이익단체는 전부 다 힘의 차이가 있어요. 그 힘의 차이가 내가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니고 이분의 규모, 이분의 구성원들, 이분의 예산들 다르기 때문에 힘의 차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조심하자. 뭐가 틀렸다? 정부가 상이하게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동등하게 대우해요. 대우하는데 내부적으로 능력이나 규모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국가가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니라 내부 문제야. 이거는. 맨 마지막에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야? 균등해요. 내가 비록 작아도 다른 단체와 연합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이게. 조심하자. 힘의 차이는 존재한다. 근데 힘의 차이가 국가가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니라 너의 내부 능력의 차이다. 됐지? 국가는 동등하게 대우해요. 또 내가 비록 작아요. 작아도 다른 단체와 연합을 할 수 있어 없어? 연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원주의고요. 2번입니다. 틀렸죠? 아직 안 배웠지만 외부 주도형이야. 동원형은 주로 엘리트론이에요. 외부 주도가 돼야 되고 사법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생각해봐. 사법부가 뭐 하죠? 민간끼리 싸웠을 때 조종하는 게 누구다? 사법부예요. 이런 민간끼리 갈등 나왔을 때 사법부가 되게 중요해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가 아니야. 분야별로 다 달라요. 모든 걸 지배할 수가 없어요. 틀렸고요. 맨 마지막에 이게 정답이에요. 동등합니다. 동등해요. 국가는 동등하게 대우해요. 다만 개별적 힘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답은 4번이에요. 3번입니다. 틀렸지? 1번. 상이한 접근기가 아니라니까. 내부 능력의 차이라니까. 상이한 접근기가 아니라 동등하게 대우해요. 다만 규모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는 것뿐이야. 답은 1번입니다. 경쟁 맞아요. 그러나 룰은 지켜요. 경쟁적이지만 룰은 준수한다. 됐지? 우리나라 프로야구 보시면 돼요. 어때? 프로야구의 심판들은 공정하게 해요, 안 해? 합니다. 다만 그 프로 구단마다 능력 차이가 있다 보니 서로 벌어지는 것뿐이지 똑같이 대우해요. 자, 신다원도 조심해야 돼. 다원주의든 신다원주의든 뭐가 핵심이다?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에요. 근데 자동된다는 게 누구다? 다원주의. 자동 안 되니까 내부로 조종하지 않는 게 누구다? 신다원주의예요. 신다원주의 맞고요. 그다음에 이런 다원주의는 누가 주도한다? 국가가 아니라 이익단체가 주도해요. 이익단체가 일반 대중이 주도합니다. 외부 주도형이 있다 보겠지만 답은 몇 번 틀렸다? 1번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고전 엘리트론 파레토 모스카 미엘스야. 아까 봤듯이 일방주 지배합니다. 다른 계층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밀즈 틀렸죠? 명성은 헌터예요. 밀즈는 지위야.
이렇게 바꿔요. 별것도 아닌 건데. 답은 2번 틀렸고요. 달. 엘리트가 있어 없어? 있지만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았고 바라바라츠. 무사결정은 주로 어디서 일어난다? 의제론이지만 전과정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맞는 말이고요. 5번입니다. 조합주의 누가 주도한다고? 국가가 주도해요. 그게 관료로 표현한 거야 지금. 국가 관료니까. 맞는 말입니다. 엘리트로는 관료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배계층이에요. 이 지배계층 국가도 있지만 사회도 있어요. 지배계층 이거 맞나요? 맞지? 세 번째, 철의 삼각을 아직 안 배웠지만 하위 정부예요. 관료, 해당 이익단체, 해당 상임위원회. 나중에 배울게요. 이거는 이따 볼게. 이건 뭐냐면 어떤 정책을 지배할 건데 특정 이익단체, 해당 관료, 그다음에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가 지배해요. 이 말은 어떤 말이야? 특정 이익단체 해당 관료가 같은 편이라는 소리잖아. 이 말은 요 해당 관료가 요 이익단체 이익에 종속된다는 거지. 이따 할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철의 삼각은 이 관료가 요 관련 이익단체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립이 아니라 요 이익단체 이익을 반영해 준다는 거야 이게. 그게 바로 3번입니다. 다원주의 누가 주도하더라? 외부 집단이나 지배계층. 아니 틀렸어. 관료가 주도하는 건 누구다? 이거는 조합주의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원주의는 누가 지배한다? 외부 집단이 주도합니다. 지배계층은 엘리트론이고요. 답은 4번이네요. 자, 이슈 네트워크 이따 할 거예요. 이거는 6번입니다. 바흐라바라츠. 자, 원래 어디서 일어난다? 의제론이에요. 근데 전과정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1번 맞았습니다. 자, 순서가 뭐였죠? 두 문자가 폭권 편규예요. 폭력이다 편견 있었지. 그래서 3번 뭐죠? 2번 기존 규범 이용했네. 이건 뭐야? 편견 동원이야. 기존 거 이용한 편견 동원이고 새로운 거 만들었을 때 우리 뭐라 그래? 수정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답이 3번도 맞았고요. 4번 마치 폭력도 있죠. 폭권 편규니까. 맨 마지막에 엘리트는 권력이 두 가지예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행사하는 게 보다 밝은 권력. 불리한 걸 막아버리는 게 어두운 권력이야. 맞는 말이고요. 근데 그 다음 틀렸다. 신다원론이 아니라 신엘리트론이에요. 이걸 이렇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옛날 신다원론은 약간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신다원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맨날 바흐라바라츠를 신다원론으로 바꿔서 냈어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 정말 신다원론 자체를 물어봐요. 자, 무사결정. 3번 정치인의 지배 규모 이게 뭐다? 이게 바로 편견 동원이에요. 1번이 편견 동원이고 안전한 것만 논의한다. 밝은 권력. 그다음에 불리한 건 뭐 막아버린다. 어두운 권력이야.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폭력도 있다 없다? 있어요. 맨 마지막 틀렸나 보네. 이건 무사결정론이 아니라 인간의 주의 집중력이네. 이거는 사이먼 이론이야. 또는 가용 지원 한계는 내부 체제 이론이네. 이거는 다 들어왔네요. 답이 4번입니다. 자, 사회 문제가 정책 과정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막는 거 맞고. 그다음 2번 틀렸죠. 기득권 세력이 어때? 기존 권력의 변동을 요구하는 거 막는 거야. 막는 게 돼야 되지. 답은 2번입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막는 거야 지금. 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 3번 기득권 세력 특권이나 이익 가치 신념에 대한 도전을 좌절을 시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맨 마지막에 변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권력이에요. 변화 주장하는 사람부터 혜택을 준다든지 은사금 박탈하는 게 뭐다? 권력이에요. 이게 세 번째 권력입니다. 네 번째 권력입니다. 자, 9번입니다. 폭력 있어요. 답은 1번이에요. 폭력이 가장 직접적이니까. 2번 가니까 2번이 뭐야 이게? 기존 체제 수정이니까 이게 네 번째네 이게. 새로운 절차 수정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뭐다? 이게 권력이고. 맨 마지막 뭐다? 이게 편견 수정, 편견 동원이에요. 됐지? 그래서 누가 제일 직접적이고 누가 제일 간접적이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가야 돼. 폭력과 권력은 쉬워요. 뭐만 구별하자? 기존 걸 이용하면 세 번째 거. 이 기존 거 바꿨을 때가 네 번째 거예요. 요것만 좀 조심해요. 10번입니다. 기억 뭐죠? 주의 집중력이네. 이게 사이먼 이론이야. 사이먼 이론이고 2번
문직이니까 이게 체제 이론이겠네. 세 번째가 뭐죠? 이게 다원주의네. 맨 마지막에 이게 엘리트론이겠구만. 됐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행정은 계속 말하지만 정말 이거야. 어떤 이론이 있다면요. 겉에만 물어봐요. 깊이 들어간 거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논점만 알고 있으면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어제 어때 그 지방경 했는데 어때 왔어? 좀 어렵지 않았어 지방경? 그럼 어려운 이유가 뭘까? 안 봐서 그래. 이론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봤으니까 어려운 거야 그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나는 지금 권력 대립형도 모르고 통합형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런 문제 나오니까 헷갈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별거 없어. 권력 대립형은 의결기관 따로 집행기관 따로. 뭐 논쟁이 뭐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대통령제다. 권력 통합형은 의회만 뽑은 다음에 그냥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별거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 거기서 뭐가 나오는데 장난 좀 나오겠지 이제. 그다음 계층제가 뭐냐 물어. 난 행정계층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래 문제 안 풀릴 거 아니야. 근데 별거 아니에요. 행정계층은 어디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점포동까지. 여기까지 행정계층. 자치계층은 점포동 선거 안 하니까 부산시, 진구까지. 이게 자치계층이야. 자치계층이 선거를 뽑으니까 정치계층이 되는 거고 행정계층은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정치계층이 아니야 이거는. 네, 그런 용어만 좀 믹스 한번 해봐요. 아 그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간 거잖아 지금 풀지 말해서. 걔가 더 피상적이야 그냥. 1번입니다. 이게 바로 노사정위원회가 뭐다? 조합주예요. 언제 들어왔나 봐. 대중형 때 들어와요. 지금 대통령 소속입니다. 자 12번입니다. 어쨌든 자 봐. 내가 어떤 노조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합의했을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르다 보니까 비자율적이고 위계적이에요. 1번 맞았고요. 집단 간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합의 협력이야. 틀렸어. 경쟁은 다원주의야. 그래서 이 조합주의 나왔을 때 코퍼레이티브 나왔을 때 다원주의와 비교 한번 해봐요. 대체 다원주의가 미국의 다원주의가 안 되니까 얘가 등장했다. 70년대. 얘도 문제가 있으니 그다음 누가 등장한다? 네트워크로 바뀌어요. 네트워크로. 자 공식입니다. 공식 제도권 내 합의 맞고요. 국가는 능동적이에요. 비중립가 주도할 거니까. 그다음 맨 마지막에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노동이 서열화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노동 내에 서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13번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그래. 자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어디 소속이다? 대통령 소속이에요. 됐지? 자 그러면 여러분 딴 건 몰라도 그럼 누가 들어갈까? 행정부에서 누가 들어갈까? 행정부 대표가 2명이니까 누가 들어갈 것 같아? 노조니까 누가 들어올 것 같아 일단? 노조니까 고용노동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기재부가 들어와요. 기재부가. 나중에 볼게요. 국가는 틀렸죠. 능동적이야. 소국이 아니야. 다원주의가 소국이에요. 4번 2번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는 사회 공동선을 위해서 협력관계 유지한다.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요 이익단체도 국가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특정 분야 뭘 받는다? 독점적 이익을 받아요. 요게 이제 조합주의예요. 맨 마지막에 국가조합주의 누가 만든다? 국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로 전체주의나 개도국이야. 사회조합주의는 자발참여예요. 자발참여. 읽어보시고. 여기까지가 뭐다? 미국 사회가 평등한가 불평등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논리가 언제 깨진다고요? 전부 다 얘가 등장하면 깨져요.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 60년대야. 미국 정부가 원래 있잖아. 대공황 전까지만 해도 전체 GDP의 10% 정도만 미국의 연방정부였어요. 그 전까지는 더 작았고요. 여러분 100을 버는데 한 10만 원 정도 세금이야. 그 정도라면 그냥 작은 국가예요. 별 개입 없었어. 근데 전쟁 터지면 커져. 이렇게 커져. 커지면서 60년 가면 거의 60% 이상이 연방이 있어요. 이 정도라면요. 국가가 중립인가? 아, 중립이어서 안 되고 능력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사회에 따라서 사회 구조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정책에 따라 뭐가 달라져? 이 과정이 달라져요. 이러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 미국의 이 정책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게 바로 정책 유형론이야. 정책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정치 과정이나 사회 구조가 달라져요.
됐지? 그래서 밑에 개념 봐봐. 종래는 이런 정책은 뭐의 산물이다? 정치 과정의 산물이었어.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정책에 따라 이 정치 과정이 달라져요. 그치? 이 말은 무슨 말이 아까 봤듯이 다원론과 엘리트론은 정책은 무슨 변수야? 동속 변수였다. 얘는 독립 변수예요. 그치? 자, 우리나라 봐봐. 우리도요. 다원 엘리트 논쟁이 맞을 것 같아. 정부 정책이 맞을 것 같아. 정부 정책이 다 달라져 지금. 자, 밑에 가봐. 종래는 정책은 뭐다? 정치 과정의 산물이다. 정책이 종속 변수였어.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정책이 무슨 변수야? 독립 변수예요. 정책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결정이나 집행이 달라져요. 됐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학자가 나올 겁니다. 로이가 제일 64년도야. 로이는 뭐가 달라진다? 주로 결정 과정이 달라진다고 그래. 결정 과정이. 리플리 프랭클린은 집행의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저 봐. 제가 옛날에 배웠을 때는 이렇게 배웠어. 로이는 주로 누가 달라진다? 결정이 달라진다고 배웠어요. 근데 시험 기출문제에서 남궁근 선생님 책 보시면요. 로이는 결정뿐만 아니라 집행도 달라진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배웠을 때는 결정이 달라진다고 배웠어요. 그렇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떤 시험 문제는 결정과 집행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시험 문제는 결정만 달라진다고 그래요. 근데 둘 다 맞게 나왔어요. 나는 그래서 아마 그 결정과 집행이 달라진다고 내신 분은 남궁근 선생님 책을 보고 내신 것 같고 결정만 달라진다고 내신 분들이 군무원 시험 문제였는데 이거는 옛날 문제 같아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결정과 집행이 달라진다고 일단 외워놓고요. 결정만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틀렸다고 보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요. 미안해. 책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내가 뭐라고 못하겠어. 다 답이 맞게 나왔어 지금. 그다음에 이 리플리 프랭크 뭐가 달라진다? 집행의 난이도 달라진다고 그래요. 이건 그대로입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뭘 넘어가봐. 뭘 봐야 되나 봐 이제. 뭘 봐야 되면 분류가 나와요. 학자가 네 분이 나와요. 학자가 로이, 리플리 프랭클린, 알몬드 포엘, 살리스베 네 분이 나와요. 이 네 분의 유형론을 먼저 갈라놔야 돼요. 그리고 로이를 봐야 돼 이제. 좀 쉬었다 그래서 다시 유형론 하겠습니다.